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랄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이 지도부는 법사위의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도부도 몰랐던 조희대 청문회, 추미애 위원장의 이른바 독주에 여당 지도부가 좀 곤혹스러운 건가? 이 지도부 패싱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금 지도부도 추미애 위원장을 못 말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뭐 독주라는 표현도 쓰시고 예. 못 말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전혀 상황과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협업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법사위 중심으로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본인께서도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들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를 서두에 내는 이유도 그거라고 봐요. 불필요한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의 어떤 이간질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작전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원내에 있는 대변인단이랄지 수석 대표단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서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당 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경 발언을 이른바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의 행동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둔 자기 정치인가 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최근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고 한 분은 뭐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다는 게 이른바 여의도에서 숱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왜 저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겠습니까? 바로 이게 정청래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효과요? 네, 정청래 지금 당대표지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국가대표 뭐 국대급 막말 제조기다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그쪽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선명한 그리고 강경한 그런 얘기를 쏟았기 때문에 이른바 뭐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딸이라는 강경 세력에 어필을 해서 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새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저렇게 하면은 나도 대표로 또 서울시장 후보 이제 곧 8개월, 9개월 있으면은 지방선거가 되니까 그런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다목적 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두 분이 다 몰랐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도 호되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두 분이 악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정청래 대표는 알았을 것이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굿캅, 배드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 청문회 그거 한번 추진해 보셔라고 이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알고는 있었을 개연성은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대통령께서 나가서 하셨고 또 순방 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뉴스의 주목이 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민주당 투톱 갈등 이른바 잠깐 언론의 집중을 받다 보니까 참 이 타이밍에 이 사법부를 몰아세워야 하는가라는 그런 소리가 혹시 나오기도 하나요?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누군가에게 그런 볼멘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마저도 사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법부로서 그리고 정당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역할 와중에 무언가 메시지가 충돌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영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법사위원장 출신인 정청래 대표가 막말 제조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국대급 막말을 한 거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막말이고 걸핏하면 반말하고 고성 지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잘못된 모습이라고 보고요. 네. 여러 의원님들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유명한 의원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다음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나온 메시지들이 전혀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면 문제 있습니다만 다 어느 정도 강도 차이는 있고 강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요 간밤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글의 타깃은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였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 되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먼저 여쭙게요. 대통령도 갈아치운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에 대한 시사도 있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혹시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탄핵 카드가 가장 우선 카드이냐? 네. 그건 아닌 건 또 확실합니다. 저는 거꾸로 정청래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 되냐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로 대법원장 또는 판사가 국회의원이 뭐가 되냐, 국회의원이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들 똑같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네. 물론 저기 말투나 어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기초적인 질서 위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헌법적 기초는 분명히 있다. 이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 여당 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이른바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 그 근거는 혹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배경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법원장을 갈아치우는 거에 대해서 예컨대 80%의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히 저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제 눈을 사실 좀 의심을 했습니다. 저도 비교적 기자 생활을 오래 한 편입니다만은 저는 처음 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얘기. 글쎄요, 이거는 저렇게 길게 정청래 대표가 썼으면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네. 저희들은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지금 웬만큼 나오고 하니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할까요? 이름 나오는 게 거명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이 석방 지휘를 했던 또 판사 제가 이름 얘기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이번 그 여러 가지 재판에서 몰아내겠다. 재판 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5개 재판, 12개 혐의, 우리가 젊은 층들은 8일 2호라고 하는 그런 수치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불씨가 남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의 어떤 그 초점인 파기환송의 유죄 취지를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가만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구상안 이것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엇을 견제를 할 또 브레이크를 장치를 마련할 아무런 그 힘이 없다. 지금 현재 의석 구조라든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틀어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너무 흔한 얘기지만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재 타령을 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뭐 헐뜯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견제 장치는 지금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요. 대법원장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이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8가지만 수사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이 시점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사실상 이것도 연장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인가? 어떤 시선을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모가나무 아래서는 갓끝을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렇게 모든 범죄로 문을 개방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개혁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든지 지금 파기환송을 한 그것도 유죄 취지를 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개혁이 이게 완결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분히 저거는 글쎄요 복수라는 얘기가 영화 제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닐 테지만 이런 그 최종 목표는 걸림돌이 되는 직위, 사람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겠다. 법 틀에서 제거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게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지난번에 어떤 그 12월, 1월, 2월에서 얼마나 공수처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이게 너무 어설프고 수사력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것을 저렇게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범죄를 열어놓으면 글쎄요 공수처의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건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옷을 벗기겠다라는 하나의 목적이 저 안에는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제도적으로 확충해줘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그 지점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데요. 이 조희대라는 한 사람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을 겨냥하는 행동은 윤석열이 예전에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것이 한 사람을 겨냥한 수사, 정치, 판결을 위한 움직임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 대법원장과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장도 그리고 판검사도 네.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죄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또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가게 되면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범죄가 있는지 또는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기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한 사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이름처럼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